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좀 슬픈 소식인데요. 이 변홍전 전 의원이죠. 삼선 하셨고 보건복지가족위원장까지 지냈는데 85세의 나이로 오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굉장히 참 방송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많은 족적을 남기셨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열불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민석이한테 이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민사소송에서 2천만 원 과태료 내라, 위자료를 내라 이렇게 판단했죠. 자, 최서원 씨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했는데 이게 상당히 다 가짜뉴스라는 거죠. 특히 비자금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지금 딸 정유라 씨가 말이죠.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는요. 한동훈이도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도 걸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방송인들 좌파 추진우 봉지욱 이런 사람들도 전부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정유라 지금 이 대대적인 소송 전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던 중국산 전기차가 일종의 첩보 수집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영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자, 그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진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측하고 협상단이 제네바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네요. 프레임워크. 휴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평화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토 가입 포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부 영토 일부는 포기한다. 그리고 군대도 축소한다. 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센 안전 보장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국 대통령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 커밍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워싱턴에 있는 제임스 신 목사가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UN 그리고 형사재판소 국제 ICC 그리고 미국 관계기관에 전부 고발 조치를 바쳤다 돼 있거든요. 요거의 이제 법적,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진 커밍스 평론가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많이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홍전 전 의원은요, 서산서 태어났고 서산 농고를 졸업하고 중앙대 심리학과 재학 중인 63년도에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69년도에 MBC로 옮겨서 유쾌한 천백전 묘기대행진 명랑운동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5년도 자민련 창당준비 후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서 15, 16, 18대 서산 태안에서 삼선훈련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맡았고 2011년도에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은 것이 공직활동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유족으로는요. 부인과 그리고 이남, 변지명, 변지석이 있고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홍전 의원은요. 지금 23일 밤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해민병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향년 85세라고 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자, 정유라 씨가 말이죠. 지금 긴급하게 SNS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10년간 칼을 갈고 있었다. 자, 한동훈이하고 김어준에게 대대적인 소송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민석을 처벌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승소 이후 향후 계획인데 크게 9개 분야로 나눠서 재심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최서원 씨가 재심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머니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합류해서 10년간 괴롭게 살았다. 오심에 의한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몰라서 안민석 하나만 진행했었는데 유죄가 났으니 발언 하나하나 고발한다. 그래서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언론사하고 유튜버, 소셜미디어 댓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김어준, 주진우, 봉지욱과 같은 거짓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X들에게는 정정유통도 안 한다. 채널 터트려버리는 게 최종 목표다. 아주 셉니다. 예, 그리고 장시환동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겠다. 그리고요, 국제인권위에 제소해서 국내의 부당한 우파 탄압 사례를 알리겠다. 이거 이제 지금 이재명 국제 기구에 고발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리고 대장동 화천대유와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 관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적으로 돌릴 것을 훗날 가장 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안민석만은 아니게 될 것이다. 오래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10년간 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자, 이거는요, 지금 최근에 서울 남부지법이죠. 여기에서 민사항소 3-2부에서 안민석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어요. 저도 이렇게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최성원 씨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데 일조를 했고 현재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안민석의 발언이 최소원 씨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안민석이는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여러 유튜브 채널과 방송에 출연해서 이 최서원 씨가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 이런 발언에서 이게 전부 허위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중국산 지금 전기차,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대대적인 도청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차를 지금 바꾸는 걸로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에서는요, 중국산 디젤 차량 무려 700대를 전량 회수 조치했고, 영국에서는요, 중국산 전기차, 관용차인 경우에는 기밀 대화를 금지하라. 왜 그러냐면요, 중국 자동차 부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국 자동차 부품들이요, 첩보 수집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듀얼 지금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량용도 되고 첩보 수집용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 국방부 직원들은요, 중국산 전기차의 도청과 위치 추적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고, 이스라엘은 아예 국방부에서 중국차 퇴출 칼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외신들이 쭉 지금 요거를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중국산 전기차가 영국에서는 세냐? 영국 국방부가요, 기후위기를 막겠다면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최근에 영국 국방부가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조수석 앞쪽에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붉은색 경고 문구로 작성해서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부착해야 하는 다른 스티커에는요, 차량 내에서 공무등급 이상의 대화는 피하시오, 이런 지금 안내문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 국방부, 영국 정부 국방부 할 것 없이 싹 다 지금 아주 강한 비상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게 전기차가 이런 문제가 많으냐? 자, 그래서 전기차는요, 바퀴 달린 고성능 컴퓨터 또는 거대한 스마트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컴퓨터는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셀룰러 사물 인터넷 기술, 모듈, 이게 이제 하나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은 차량용 인터넷망에 항시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고 있는데, 실시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보조, 원격 시동과 같은 핵심 편의 기능이 모두 이 통신망, 셀룰러 사물 인터넷 기술 모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통로가 해커나 적성국 정보기관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무섭네요. 예,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요, 스마트폰 연락처, 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이 충전 케이블을 타고 차량 메인 컴퓨터로 넘어가고 이 데이터가 다시 차량 내 통신 모드를 통해서 중국 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내 마이크는 탑승자 대화를 녹음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도청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참 무서워요. 무서워. 예. 자, 그래서 지금 영국 육군 정보장교의 지금 평가에 따르면요, 현대적인 차량은 복잡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차량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정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악용하리라는 점을 국방부가 도입 단계에서 깨달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영국 정부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중국 기업에 세금을 쏟아 부어주고 그 대가로 도청 위험이 있는 차량을 안방에 들인 꼴이 됐다. 자, 그래서 영국 내 보수층 안보 전문가들은 이거를 국가안보를 넷째로 재단에 바쳤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아예 국방부에서 리스한 중국산 차량 700대를 전량 회수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제대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량의 두뇌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하고 펌웨어 깊숙한 곳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으면 하드웨어인 마이크를 꺼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이를 강제로 활성화 있어서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무섭네요. 무서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미국은요, 전임 바이든 행정부부터 전기차 같은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거 데이터 수집 도구다. 예, 안보 거점이다. 첩보장치다. 예,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 측은 이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지금 중국 이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정보당국에서 각별한 이런 조치를 관련 유관부처 간의 기술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진 커밍스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요, 이재명을 갖다가 국제 공식기구에다가 고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제임스 신 목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거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요거를 진 커밍스 평론가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에 고발한 것은 단순한 국내 사법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 규모의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제는 국제 제도를 활용하는 시도로 넓어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이제 뭐라고 된다면, 이게 이제 의미가 법률적으로는요, 이런 문건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인데, 하나는 국제기구는 개인 단체가 보내는 정보 고발 진정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일단 접수가 되면 그 자체가 기록으로 형성되고 쉽게 상정이 삭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재명 사건이 한국 내부 사법 문제를 넘어서 국제 규범 체계 속으로 공식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기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이 법규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건 그건대로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요런 내용의 전략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고발의 핵심 가치는
ICC라든가 그다음에 UN 인권기구 또 UN 제재회 미국 인권 부패 관련 법 등 실존하는 국제규범 체계에 정확히 맞춰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북송금 인권침해 부패 의혹을 한국 내부 정치 언어가 아닌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규범적 언어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이 즉각적으로 이재명을 기소, 수사, 체포할 수 있는 식의 해석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 국제법 체계의 작동 방식상 그런 즉각적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즉각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번 고발은 사건을 국제기록 체계 속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갖고 이것은 훗날 외교, 제재,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국제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한국 내 정권 교체,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재소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국제 기준에 비협하면 이런 문건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고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가능한 조치하고 이후 가능해질 조치를 갖다가 분석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공급망, 조선, 철강 관세 등 미국이 요구한 이익 대부분을 확보했다. 이제는 이재명을 패배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국제 제출은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정책, 즉 외교적 압박 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요, 우선 미국이 현 단계에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 비상경제 대권, 그리고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제재다. 즉 비자가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입국을 금지하고 관세 압박,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금융 제재, 미국 인권 법무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와 같은 조치들이 현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쌍방울 북한 간 대북송금이 국제절차 측 유엔 보고서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안은 한국 정치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죄에 대한 안보 문제로 성격이 바뀌며 미국의 대응 옵션도 더 넓어진다. 그 시점부터 미국은 이 사안을 유엔 제복 제재 위반죄에 대한 안보 조치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경우 가능한 조치는요, 2차 제재에 들어가고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고 동맹국 대상의 접촉과 초청을 제한할 수 있고 국제기구 국제위에서도 배제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WMD 확산 관련 리스트에 연동될 수 있고 외교적 고립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반미 노선 강화 또는 중국과의 공조 심화 여부에 따라서 이 사안을 강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지금 당장 형사 조치가 없더라도 이번 고발은 미국이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기록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준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단정보다는 국제사회가 사건을 어떻게 기록화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기록을 어떤 전략적 맥락에서 사용할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점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는데 내일 모레 이재명이가 국제재판정에 서게 된다. 이런 식의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그런 선동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 기록화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쇼라고 말하는 건 역시 틀렸다. 그래서요, UN, 미국, ICC, 그 다음에 UN 인권기구의 기록, 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반복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정권 교체라든가 한국 내부 특별조사의 미국, UN의 제재 검토, 국제 여론 형성,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다. 제임스 신 목사와 복수의 시민, 해외 연대단체들의 국제기관에 보낸 제출이 이재명을 당장 국제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재명 사건을 한국 안에서만 덮어버리기 어려운 국제기록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데는 분명히 성공했다. 이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전략적 의미다. 그러면서요, 최종 결론은 뭐냐? 국제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한국 내부에서 이재명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든 진실이 묻히든 정권이 은폐를 시도하든 언론이 침묵하든 이번에 남겨진 국제적 기록은 그 어떤 정부도 쉽게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고 한국 보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국제규명의 프레임을 활용하는 전략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개인 문제를 넘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의 견제와 국제적 감시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 아주 평가를 정확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가 빨리 10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아침 첫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건재하다는 뉴스를 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이 내용을 보낸 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이기 때문에 TV하고는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로만 보도를 했어요. 예. 5월 1일 날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평안남도에 있는 비료공장이죠. 그래서 물론 먼저 조선 중앙방송 보도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 이 순천 비료공장은 김정은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체 비료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위원장이며 또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또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끄셨다. 그리고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용도로 주체적인 비료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상태를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 이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김정은 동정과 관련해서 매우 짧은 동정 보도만 이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외국 원수들한테 축전을 보낸다든가, 또 북한 내부 인사한테 상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축전을 받았다든가, 외국 고위 인사한테, 러시아, 이런 얘기만 보내왔지 김정은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동정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천지풍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런 또 이 결의에 찬 노동신문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조선중앙TV가 아닌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비료공장, 그 많은, 지금 일각에서는 순덕 근처에서 텔을 이동한 징후까지도 우위성에 잡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도발에 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해필이면 왜 비료공장에 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NK 그다음에 CNN을 통해서 심근경색, 즉 심장 수술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는 심장 수술을 하긴 했는데 지금 수술 잘 안 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국내에서는 탈북자 이번에 미래한국당 당선인인 지성호 당선자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99% 자신한다, 김정은이 죽었다. 오늘 주말, 오늘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내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이상하다는 이런 내신, 외신,
그리고 이런 탈북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공사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쭉 판단을 해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확고한 발표는 지난 4월 23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 트럼프, 폼페이오 모두가 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잘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알고는 있지만 미국한테 받은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조건 하에 받았다. 따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만은 맞다. 근데 이 의료진이 김정은이를 치료하러 갔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보도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지금 김정은이 건강 이상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심장설, 또 하나는 갑자기 요즘 튀어나온 것은 뇌졸중설입니다. 이 뇌졸중은 제가 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아주 박식하고 논평을 아주 잘하는 분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심장 뇌졸중설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국제적으로 많은 소식들이 떠들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까지 지금 뒤숭숭하고, 오히려 이런 뒤숭숭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북한 내부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그램으로써 오히려 이거 김정은이가 정말 이상이 생겼구나 이런 소문이 확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그야말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 체제 이완 이런 것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맨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지성호 당선자, 이 북한에서는 이 탈북자들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폄하 비판하고 있어요. 뭐 쓰레기니 등등 제가 일일이 다 인용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탈북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자가 2명이나 동시에 당선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태영호, 이 강남에서 당선이 됐고, 한 사람은 지성호, 비례로 당선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탈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독재 인권 탄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거의 무조건 수용소로 보내는 아주 강하게 이런 탈북자 단속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2명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니 지금 엊그제도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풍선을 띄웠잖아요. 평양에다가 50만 장의 전단을 뿌렸어요. 이 두 사람이 당선됐다. 이것이 지금 평양에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전, 한국정부, DMZ 일대의 확성기 방송, 풍선 못 띄우게 하려고 남북 군사 합의서에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잖아요. 이런 풍선 같은 기구 못 띄우게. 이렇게까지 단속했는데 얼마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에게 허황된 소리를 했는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기만을 했는지, 속임수를 썼는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러한 이 탈북자들이 이제 특히 지성호 같은 경우 틀림없이 죽었고, 무려 99% 죽었고,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확신한다. 예. 오늘 이제 사망 소식이 나올 것이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북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많은 신뢰를 정치적으로 여의도까지 입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석기와 정반대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이 얘기한 특히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탈북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꼴이다. 이렇게 폄하시키기 위해서라도, 즉 지성호 당선자의 신뢰성, 이것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내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지성호 당선자가 여기저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99% 자신한다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하는, 그럼으로써 신뢰도를 아주 최대한으로 깎아내리는, 그럼으로써 탈북자들의 국내 활동, 특히 건강 이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언론 인터뷰 또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또 목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왜 식량 생산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비료입니다. 왜 비료 갔을까요? 북한은 이미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이 식량 부족을 위해서 자력갱생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비료를 증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천 비료공장에 갔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의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제재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자력갱생입니다. 그럼으로써 자력갱생 정신, 김정은의 정신이나 마찬가지죠. 자력갱생 정신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폭넓게 심어주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전 작업 차원에서 비료공장을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면 돌파전입니다. 그야말로 미국한테 제재 풀어달라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겠다, 제재 국면을. 그래서 이러한 정면 돌파전의 정신. 마지막으로 어제는 5월 1일, 김정은이가 갔다는 5월 1일은 국제적으로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북한은 근로자들의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치적 필요성이 꼭 작동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위기 국면에 처해 있어요. 이러한 것 취지에서 이 순천 비료공장을 5월 1일 20일 만에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이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간 걸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어요. 지금까지 김정은의 동정 TV가 또 노동신문 사설에서 기사에서 동정만 짧게 보도했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상황의 전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TV도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급할 때는 합성 사진을 통해서도 북한 TV에 본인의 동정을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TV를 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로 김정은이가 건재하다, 딱 단정적이고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더군다나 이 뇌졸중이라고 한다면 20일 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심장병은 일반적으로 20일 정도가 지나면 건재한 것처럼 보이게, 수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 지금 일본 아사히 언론이 최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2월에 심장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아주 잘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수술 설령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것은 아니다. 왜? 20일이 지나면 회복돼서 이 정도 비료공장 정도 가서 현장 지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로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수술했다고 해서 나 수술했어 이렇게 공개 매체를 통해서 보도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저의 말씀이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심장설이든 아니면 뇌출혈이든 뇌졸중이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격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저의 결론은 아직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요. 추가적인 뉴스 나오는 대로 다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